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것, 우리 헌법에 규정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도 방청객들이 보는 앞에서 열렸었죠. 그런데 예외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2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A씨. A씨는 지인에게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의 선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판사가 법정 경위들을 시켜 방청객들을 모두 나가도록 한 뒤 검사와 피고인 A씨만 있는 상태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심리만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도 전례도 없는 일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가 아닌 선고를 비공개했다는 건 제가 들어본 바 없고요.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개재판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도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변호사인데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선고 상황만이라도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측은함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변호사가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고 재판장의 재량이었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 법조인끼리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 속에 형평성을 잃은 법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애초에 모집 공고와 달리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서귀포 시내 카페에서 일했던 24살 A씨와 27살 B씨. 한 달에 230여만 원을 주겠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실제 월급은 달랐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일을 배워야 한다며 한 달에 70만 원씩 받는 훈련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급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처음에 들어갔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수습 기간이 8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입금이 66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이 입금이 돼가지고 제 월급이 너무 안 맞게 들어왔다. 어떻게 계산하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대뜸 화를 내시면서 내가 호구로 보이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주 시내 통신회사 대리점에서 일했던 20살 C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수습 기간에도 기본급 150만 원을 준다고 해놓고선 막상 찾아가니 휴대폰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위탁 계약서를 요구한 겁니다. 주 5일 정도 출근했는데 아침 10시부터 8시까지 그렇게 출근했는데 첫 달은 수습 기간이나 해서 한 1, 20만 원, 둘째 달은 120만 원.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위탁계약서라는 거죠. 위탁계약서라는 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니까 그 젊은 애들 노동력만 착취하고 완전히 불합리한 거죠. 그 다음에 계약서 쓸 때도 저희가 정확히 설명을 또 해줘요. 또 애들이 사인한 게 다 있어요. 지난 3년간 제주에서 10대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 공고를 믿었다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는 390여 건. 노동청은 훈련 명목의 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구인 공고와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를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제주도 일자리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연장되고
대형마트의 방역 패스도 당분간 유지되지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제주 지역에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슬로비드 70명분이 도입돼 재택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처방됩니다.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눈 올 때. 근데 보니까 진짜 너무 좋고 다른 분들도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산을 보니까 너무 설레고 눈을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최고 30cm 이상의 적설을 기록했습니다. 눈은 오늘 아침에 모두 그쳤는데요. 이 새하얀 눈이 나뭇가지 위로 두텁게 내려앉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새하얀 눈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세한 주말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이 잔뜩 끼긴 하겠지만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바깥 활동하기 불편하지 않겠고요.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 지역 4도, 동부 지역은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오늘보다 잦아들겠는데요. 대부분 해상에서 1.5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추운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추위에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제주 지역의 전력 수요 기록이 이틀 만에 또다시 경신됐습니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제주 지역의 최대 전력 수요는 107만 4천 킬로와트로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 11일에 105만 5천 킬로와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전력 공급 예비율은 37.2%로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가 시행되면서 등반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탐방 예약제를 처음 시행한 지난해 탐방객은 62만 2천여 명으로 재작년보다 6.6%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라산 탐방객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15년의 125만 명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성판화 코스는 하루 1,000명, 관음사 코스는 하루 500명만 탐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제주도 입구에서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였던 제주대학교 2학년 이영호 씨가 국민 추천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